이건 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걷기가 그렇습니다. 가끔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내심 나가서 활기차게 걷는 내 모습을 상상하긴 하는데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목표 달성이라 여기고 딱 나가면 그렇게 걸으면 걸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생명에게는 몸이 가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가진 오감을 최대치로 만족시켜준 적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당신이 저처럼 생각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현실적인 생각이든 비현실적인 생각이든 일단 눈앞의 현실에서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직 생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머리로만 하는 생각은 사람을 내면의 구렁텅이로 몰아붙이기 쉬워요. 그런데도 생각에 붙잡혀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앉아있는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걸으러 나가고자 해도 지금 나가봐야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고작 몇 분 걷는데 옷 갈아입기 싫다거나 하는 그런 자잘한 생각들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무언가 일이 한창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라거나 지금 생각하는 것 딱 하나만 결론이 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를 붙잡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게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가요?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느끼는 삶의 방식이라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걸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생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었음을요. 몸을 움직여 걸을 때의 근육이야말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쓰이는 근육이죠. 머리 혼자만 고생하게 하지 말자. 이젠 온몸으로 생각해보자. 몸의 감각과 눈앞의 물성이란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산책하러 나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저렇게 생각에 쓰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폰을 보면서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설령 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걷더라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물론 차 같은 게 많이 다니는데 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걷기만을 위해 조성된 산책로 같은 데에서 걸으면 그래도 비교적 주위를 살펴가며 폰도 봐가며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어떤 산책이 되었든 걸으러 나갔을 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막상 나가면 터질 것 같았던 머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곧 생각의 움직임이 되었죠. 한 발짝 한 발짝 그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골몰하던 생각들이 그 발걸음에 밟혀 하나둘 몸 속으로, 몸 밖으로, 어딘가로 소화됩니다. 점점 걷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거리는 금방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이를 뒷받침해줄 체력이 생깁니다. 걷는 동안 몸의 상태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에 문제는 없는지, 걸을 때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거나 아픈지,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어디에 힘을 빼고 있는지. 걷는 동안 몸의 상태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에 문제는 없는지, 걸을 때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거나 아픈지,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어디에 힘을 빼고 있는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보는 시간이 돼요. 분명 걸으러 나가는 일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관절이,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고통이었죠.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루에 단 10분 정도는 아무런 짐 없이 오직 걷는 시간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10분만 걷자고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신나서 1시간을 넘게 걷고 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고강도 운동도 아니고 저것만 해서 뭐가 바뀌겠나 싶습니다. 저것조차 해보지도 않고서요. 부디 당신도 나도 자신의 몸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꼭 걷기가 아니어도 괜찮죠.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그 순간에는 다른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걷는 나 자신과 주변 풍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왕이면 멋진 풍경을 보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몸에 있는 감각들 중에 시각을 가장 좋게 쓴다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저는 제 눈에 멋진 풍경을 담는 것 정도가 일단은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에 담고 있는 것은 뭘까요? 퇴근길,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문득 시선을 정면과 바닥의 중간 어둠에쯤 두고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 고개를 쓱 들어봅니다. 갑자기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자연광이 주는 통증에 눈이 아릿해집니다. 그만큼 제 시야는 좁아져 있었던 거죠. 하루 중 휴대폰 화면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쉬운 일이에요. 화면으로도 물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광활한 자연 풍경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통로입니다. 내 몸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면 눈을 통한 감각에만 집중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대한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걷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형의 것들이 더욱 활기를 띠는 세상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앞에 있으니까요. 시각적인 감각을 기르고 싶다면 당연히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눈에 담아주어야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적절히 섞어서 눈에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전 그걸 잠시 등한시해 왔던 것 같아요. 늘 보던 것들만 눈에 담는다면 눈도 마음과 마찬가지로 지루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보는 것을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창문의 햇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잠을 깼다면 그 다음에는 창문 너머의 하늘을 보면서 멍한 시간을 잠시 갖는다든지 휴대폰 화면과는 다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당장 멀리 가진 못해도요. 산책하면서 멀리 보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여기 이곳을 걷고 있지만 저 너머까지 걸어갈 것이라고요. 이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삶을 단기 레이스가 아닌 꾸준히 가는 여행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자연은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면서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눈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 오로라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다 볼 필요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광명시에도 눈에 담을 만한 풍경이 아직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보아주기를, 발견해주기를, 보러 와주기를. 삶의 여정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새하랑이었습니다. 같이 또 산책해요.